예부터 밥도둑 님이라는 별칭이 전해질 정도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굴비. 자린고비가 천장에 매달아 놓고 바라보기만 했던 그건 역시 굴비였는데요. 바싹하게 잘 마른 굴비 한 마리면 밥 한 그릇이 부족할 정도로 최고의 맛을 자랑합니다. 딱딱해서 아까 얼마나 딱딱해요. 막 수분을 다 저 보리가 빨아들였는데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찬물에다 물 말아서 드셔보시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한번 드셔보십시오. 영광의 자연 조건에 사람의 정성이 더해져 만든 명품 영광굴비.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그 비밀을 만나봅니다. 조선시대 말까지만 해도 남도 지역의 곡식과 특산물이 모여드는 호남 제1의 포구였던 영광 법성포. 굴비의 고장이라는 명성답게 영광 어딜 가더라도 굴비를 마주할 수 있는데요. 한 해 매출액만 어림잡아 3천억 원이 넘을 정도로 영광 전체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의 효자 상품입니다. 우리 법소포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포, 소금도 1100년 소금 3년 이상 간수를 뺀 소금으로 이따 이제 보시다시피 염장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보시면은 소비자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정성이 다 깃들어 있습니다. 해마다 조기철이 되면 몰려드는 배들로 불야성을 이루던 영광 칠산바다. 이곳에서 사흘만 일을 하면 1년을 먹고 산다는 의미의 사흘칠산이라는 말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봄, 가을이 되면 참조기 떼들은 수심이 낮고 갯벌에서 나온 영양분이 풍부한 칠산바다를 찾습니다. 이곳에서 잡은 조기는 맛과 영양이 뛰어나 굴비로 만들어도 최고의 맛을 자랑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그물에서 조기를 떼어내기 때문에 더 싱싱하고 맛도 좋다네요. 알이 크고 지방까지 풍부해 유달리 맛이 좋은 칠산바다의 참조기. 올가을엔 씨알도 굵고 수확량도 많아서 벌써부터 배안은 만선의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조기가 다시 찾은 서해바다엔 풍요로움이 가득합니다. 지난 8월 말로 조기 금어기도 끝이 나고 위판장엔 비릿한 조기 내음과 생생한 활력으로 가득합니다. 어느새 갓 잡은 조기들로 넘쳐나는 법성포 위판장. 그리 크지 않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조기들이 이곳으로 몰려드는 이유 단 하나, 굴비 때문인데요. 이렇게 서해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조기는 곧바로 옮겨져 명품 굴비로 변신하게 됩니다. 같은 바다에서 잡힌 조기라도 어느 지역에서 굴비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엄청난 가격 차이를 보이는 굴비. 그중에서도 법성포 굴비는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굴비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명품 굴비를 생산하는 법성포만의 특별한 굴비 제조 비법은 과연 뭘까요? 사이즈별로 염장 시간이 틀립니다. 소금을 많이 넣고 좋게 넣고 사이즈별로 시간을 맞춥니다. 큰 사이즈는 10시간이면 그 다음 사이즈는 7시간, 그 다음 단계는 5시간, 3시간 그런 식으로 하고 염장을 합니다. 소금에 절이는 시간과 양에 따라 굴비의 맛이 결정되기 때문에 간단해 보이면서도 가장 까다롭고 정성스러운 손길이 필요한데요. 법성포엔 또 하나의 특별한 염장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가미 섭간. 크기가 큰 조기의 아가미에 소금을 직접 집어넣는 거죠. 이 자체 아가미 속도로 해서 여기 그 내장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살 속으로 이제 소금들이 염분기들이 이제 스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섭간이고 그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고요. 그거는 이제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에 골고루 벤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가미 섭간을 한 굴비는 소금물로 간을 하는 일반 굴비보다 더 오묘한 맛을 낸다고 하네요. 아가미 섭간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명품 굴비를 탄생시킨 영광.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소금의 질입니다. 소금을 당해전도 소금을 안 쓰고 한 2, 3년씩 묵혀가지고 모든 소금에 있는 간수를 싹 빼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특유의 쓴맛과 불순물을 제거한 최고의 천일염으로 굴비의 맛을 지켜오고 있는 거죠. 고려 때 법성포로 유배를 온 이자겸이 굴비를 진상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명품의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는 영광굴비. 그 뒤엔 법성포만의 지리적 조건도 단단히 한몫을 했습니다. 다른 거 아무런 게 들어가질 않고요. 단지 소금 하나하고 또 여기 영광 법성포는 해풍이 좋기 때문에 해풍. 이제 그런 모든 조건이 좋아요. 여기는 굴비 가공을 해도 파리가 없어요. 이 해풍 때문에. 습도가 5% 이하로 낮아지는 낮엔 칠산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으로 건조가 되고 습도가 95%까지 올라가는 밤엔 참조기 속의 수분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숙성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천일염으로 몸단장을 하고 깨끗한 해풍에 적당히 마른 굴비는 영하 40도에서 냉동 건조되는데요. 네, 여기가 지금 현재 냉동실입니다. 고기 원료를 이제 여기서 다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냉동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안제품이 되어 나갑니다. 영하 몇 도입니까? 영하 마이너스 40도. 가장 맛있는 상태에서 냉동 건조돼 완성품으로 거듭난 영광굴비는 드디어 전국의 미식가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큼지막하고 통통한 게 참 맛있어 보이죠. 이 굴비는 시중에서 보기도 힘들어요. 다 틀려. 어떻게 사서 어떻게 이제 하는데. 굴비는 그 크기와 상태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인데요. 그 중에서도 크기가 크고 상처가 없는 굴비는 최상품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굴비의 고장 영광에선 굴비 정식이라는 특별한 메뉴를 만날 수 있는데요. 굴비 정식엔 조기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이 한 상에 차려집니다. 매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조기 매운탕에 노릇노릇한 색감과 고소한 맛으로 사람들의 입을 유혹하는 구이는 기본인데요. 임금님 수라상에만 올랐다던 귀하디 귀한 굴비구이. 밥 한 그릇은 문제 없겠죠. 영광의 별미 굴비 정식엔 또 하나의 특별한 메뉴가 올라가는데요. 그건 바로 간장게장. 굴비와 간장게장이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의외로 최상의 궁합을 자랑한다네요. 거기다 찜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 최고의 굴비 밥상이 탄생합니다. 이거는 이제 간이 안 된 거 보고 조기 매운탕이라고요. 이제 이거는 간을 해서 말린 거 보고 굴비 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굴비를 말려가지고 쪄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찢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 고추장 굴비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마른 굴비고요. 이게 마른 굴비. 이거는 이제 저희가 봄에 이렇게 꽃게를 이렇게 저장해놨다가 냉동에 저장해놨다가 지금 이렇게 알배기로 이렇게 봄에 나오는 거는 알배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해놨다가 지금 이렇게 간장게장으로 봄에만 알이 차고 나오는 거예요. 굴비는 맛도 맛이지만 영양이 풍부하기로도 유명한데요. 저기도 역시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데요. 돌석자,
머리 숫자 고기 여자를 써서 속속을 합니다. 머릿속에 하얀 작은 돌이 들어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조기의 기운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맛은 달고 독이 없어서 많이 먹어도 좋은 생선입니다. 음식이 소화되지 않는 소화불량 증상이나 배가 더부룩하면서 급하게 설사를 하는 이질의 효과가 있으며 미나리와 같은 순채와 함께 국을 끓여 먹으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비린내 감하기 위해서 청주 좀 넣고 그다음 통깨. 그냥 먹어도 맛있는 게 굴비라지만 예부터 전라도 지방에선 고추장 단지에 굴비를 박아 만든 굴비 장아찌를 먹어왔는데요. 요즘엔 약식으로 굴비를 고추장 양념에 버무려 먹기도 합니다. 짜니까 단맛을 조금. 이렇게 밖에서 추울 때 말린 굴비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무치거든요. 묻혀요.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겨울철에 맛은 물론 영양까지도 챙겨주는 1등 보양식인 셈이죠. 옛날에 통째로 이제 항아리에 고추장 속에다 넣은 그 굴비는 이제 통굴비 장아찌죠. 통굴비 고추장 장아찌인데 그 맛은 진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그 몇 개월 동안 그 살에 그 고추장이 스며들어서 발효가 돼가지고 진짜 맛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맛을 내는 최고의 별미 고추장 굴비. 영양덩어리 조기를 좀 더 오랫동안 맛있게 보관하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음식입니다. 서해바다에서 잡은 참조기는 굴비는 물론이고 젓갈로도 이용되는데요. 조기 특유의 맛과 영양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거기에 구수한 맛까지 더해진 조기 젓갈. 숙성된 조기 젓갈에서 뽑아낸 액젓은 김장은 물론이고 나물을 무치거나 국간장 대신으로 이용해도 그만입니다. 최근엔 조기 액젓 외에도 조기 스프나 스파게티, 어묵 통조림 같은 가공 제품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구이나 찌개로만 이용되던 조기가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또한 전통 방식 그대로 보리 속에서 수분을 제거한 보리굴비도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굴비를 통보리 속에 보관하면 보리의 겉겨가 굴비의 기름기를 잡아줘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굴비 안에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아마 몇백 마리 속에서 한두 마리씩 나와. 이게 있잖아, 이제 이게 바로 오사리 굴비야, 이게. 이렇게 알이 빵빵 있잖아. 소비자들이 찾는 게 이런 거라고. 24절기 중 5번째 절기인 고구 무렵 사리에 잡은 알이 꽉 찬 참조기로 만든 오사리 굴비. 워낙 귀해서 수라상에만 올랐다던 명품 중의 명품입니다. 알이 막 다 나오잖아요. 이게 굴비가 한 20년 된 굴비예요. 아, 20년이 됐다고? 이 굴비가 20년 된 굴비예요, 이게. 이게 먹는 사람, 드시는 사람 드시는데 이게 엄청 오래된 굴비여서 옛날 분 있잖아요. 진짜 맛 제대로 아시는 분만 드시는 굴비예요. 전체적으로 잿빛을 띠는 중국산 굴비와는 달리 영광굴비는 몸에 상처가 없고 황금빛을 띠는데요. 앞으로 굴비를 구입하실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칠산바다의 조기에 사람의 정성과 법성포의 자연 조건이 더해져 탄생한 명품 영광굴비. 지난 1000년의 시간 동안 전통과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진달래꽃이 필 때면 모여드는 조기배들로 불야성을 이루던 조기 파시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영광 법성포엔 비릿한 굴비 내음으로 가득합니다.
찬바람이 녹아든 흑산도 앞바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파도가 높아지고 바다가 차가워질수록 찰진 맛을 자랑하는 홍어인데요. 바닷속 깊은 곳에서 건져 올린 남도의 참맛. 홍어의 특별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계절 내내 짭조름한 바다 내음으로 가득한 목포 동명동 어시장. 겨울이 찾아온 이곳에선 가오리를 비롯해 다양한 생선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곳의 터줏대감은 바로 가오리와 사촌격인 홍어입니다. 마른 목골의 넓은 몸통 덕에 넓은 홍자를 써서 홍어. 또 그 모양이 연잎과 비슷해 연하자를 써서 하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겨울에 그 맛이 절정에 이릅니다. 예, 만에 지철이거든요, 지금. 요새가 시기가 이제 1년 내에 맛있지만 요새가 제일 나서요. 요새가 맛있어요. 겨울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암홍어를 최고로 쳐주는데요. 쉽게 말해서 암 넣는 경우는 이 꼬리가 쉽게 보이기 위해서 꼬리가 하나인데, 손 넣는 경우는 뭐 꼬리와 같은 지금 이게 손 넣으면 성기죠. 성기가 2개가 있어가지고 아예 구분하기 좋습니다. 꼬리가 어찌 보면 3개라고 정도 착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어만큼 암수의 가치가 확연히 차이나는 생선도 드문데요. 거기에 일코, 이 날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위별 맛도 다양합니다. 구전 주머니, 예. 이게 뭐예요? 예, 이것이 흑산홍어에만 있는 거 있어요. 구전. 흑산홍어. 다른 홍어는 암컷에만 없고 들어있어요. 예. 흑산 홍어에 예. 암컷에만 들어있다. 예. 이것이 부전. 이게 그 귀하다는 흑산 홍어 중에서도 예, 이거 부전이에요. 암컷에만 예. 들어있다는 그 부전을. 생김새가 장구줄의 음을 조절하는 부전과 닮았다는 홍어 알주머니는 태어난 지 5년 이상이 돼야 번식 기능을 갖게 되는 홍어의 특성상 흔히 볼 수 없는 귀한 부위인 거죠. 홍어 간인 홍어애 역시 별미로 꼽히는데요. 거기에 날개부터 뼈, 꼬리까지 그야말로 버릴 것이 없어 더 대접받는 생선입니다. 전남 무안 일로의 도장포 마을. 여기다 이렇게 하자고? 아이고, 저 원래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도장포 향후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잔치를 준비했는데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고 이런 날 윷놀이 같은 흥이 빠질 수 없듯이 남도 잔치상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홍어인데요. 홍어회와 함께 보리싹과 홍어애를 넣어 끓인 홍어애국 역시 단골 메뉴입니다. 조물조물 된장을 풀어넣고 입에서 살살 녹는 홍어애를 썰어 넣는데요. 구수하고 걸쭉한 국물에 톡 쏘는 맛까지 홍어에 못지않은 별미입니다. 홍어 먹고 지금도 애국도 길에서 드리면 옛날 맛이로 정말 맛있다고 잘들 잡수고 그러십디다. 원래 홍어 애국에는 보리를 이렇게 넣습니까? 예, 보리를 넣어야 맛있어. 보리의 질기고 거친 식감을 보드라운 홍어애가 감싸주면서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홍어애국. 딱 이것을 홍어 뺐다고 넣어야 제맛이 난다니까. 나는 다른 고기는 안 먹어도 진짜 이 홍해국 얘는 전에 맛있어. 빼랑 넣어서 해놓으면 전화 이것이랑 그래 나고. 한겨울 홍어 내장을 넣어서 끓인 보릿국을 3번만 먹으면 아니 맛있네요. 더위를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몸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김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에 홍어 애국, 그리고 푹 삶아 간 내온 돼지고기까지. 소박하지만 홍어가 있어 거한 상이 차려졌는데요. 고장포 향미 여러분들한테 먼저 고맙다고. 전라도에선 상다리가 휘도록 음식을 내와도 홍어가 빠지면 별로 차린 것이 없다고 핀잔을 듣는다는데요. 그만큼 남도 사람들에게 홍어는 특별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흑산홍어. 요거도 없으면 잔치를 이쪽은 할 수가 없어. 잔치하면은 홍어, 돼지고기 홍어는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다른 데는 없어도 이 근처에는 계속 있어야 된다. 덕분에 명절이나 생일 그리고 관혼상제가 있는 날은 동네 가득 큼큼한 홍어 냄새가 진동하는데요. 가져왔네. 이 홍어 내장탕을 먹으면 톡 쏘는 맛이 이것이 특징이에요. 진짜로 옛날 송어 맛이다. 세월이 흘렀지만 변하지 않은 그 맛은 특별히 먹을 것이 없던 시절 잔치상을 걸게 만들어준 고마운 음식이었습니다. 소머리 올라가고 돼지머리 올라간들 홍어에 견줄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이 잘 차려진 음식상에 홍어가 없으면 그 집 음식은 별 볼 일 없더라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홍어의 선호도는 전라도에서는 최고의 음식 문화 중에 하나였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섬에선 육고기보다 구하기 쉬웠고 크기도 커 나눠 먹기 좋았으니 정을 담아 함께할 수 있는 음식이 바로 홍어였던 거죠. 신안의 외딴 산마을. 홍도의 겨울이 찾아오면 마을은 홍어잡이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산란기를 맞은 홍어가 흑산도 인근 바다를 찾아오기 때문인데요. 흑산도 홍어라고 흑산도 홍도에 사는 홍도에서 생산되는 걸 흑산도 홍어라 그러는데 이 흑산도나 홍도에서 이 인근에서 잡힌 홍어가 가장 이 품질이 좋아. 쉽게 말해서 맛이 있는 홍어예요. 홍어를 잡는 전통적인 어법은 기다란 낚싯줄에 미끼를 끼운 바늘을 여러 개 달아 바다에 던져 놓았다가 건지는 준학인데요. (10여 년) 전부터는 미끼를 끼우지 않고 그냥 낚시만 걸어서 잡는 걸락을 하고 있습니다. 홍어가 다니는 길목에 낚싯바늘을 던져 놓으면 납작 엎드려 깊은 바닥을 헤엄쳐 다니는 홍어가 그 바늘에 걸려들게 되는데요. 낚싯바늘의 간격이 워낙 촘촘한 탓에 하나만 걸려도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게 되는 거죠. 작업은 날을 꼬박 새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매서운 바람이 야속해도 간간히 올라오는 튼실한 민어며 찬바람이 불어 제맛을 더하는 홍어 덕에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데요. 그 겨울바다에서 갯벌을 누비며 자라 살이 단단하고 찰진 흑산 홍어 중에서도 최고 대접을 받는 홍어는 어떤 걸까요? 이것이 약치인데요. 12kg 제일 상품입니다. 드머요 이런 거. 숯홍어보다 크기도 크고 맛도 좋아 더 좋은 대접을 받는 암홍어. 그래서 한땐 숯홍어의 생식기를 잘라 암홍어로 속여 팔기도 했다는데요. 만만한 게 홍어 거식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된 거죠. 조업을 마친 배들은 흑산도 예리항으로 모여듭니다. 잡아온 즉시
위판을 하는데요. 싱싱한 홍어 중에서도 최고 대접을 받는 홍어는 따로 있습니다. 이제 제일 깨끗하고 8kg 200 이상. 이 부분 이제 상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그렇죠, 아무거죠. 또 흑산도에서는 2009년부터 진짜 명품으로 거듭나기 위해 홍어 생산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바코드 작업은 우리 군에서 흑산 홍어의 명성을 알리고 수입산과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바코드를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부터요. 흑산 홍어라는 이름표를 달고 남도의 참맛을 실어 나르고 있는 거죠. 영산강을 끼고 있는 나주의 영산포에도 홍어의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삭힌 홍어의 본고장이 바로 영산포인데요. 해산물이 이 영산강을 통해서 많이 이제 올라왔죠. 근데 그때 이제 홍어가 이 영산강을 통해서 흑산도에서 잡혀서 영산포까지 이제 도달을 하는데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삭혀져서 발효가 돼서 이제 그게 영산포 홍어가 됐고요. 오랜 뱃길에 자연스레 숙성이 된 홍어가 바로 삭힌 홍어의 원조인 거죠. 예, 전통식으로 하는 그 방법은요. 홍어를 일단 항아리에다가 즙을 먼저 깔고요. 그 즙 위에다가 홍어를 다시 올립니다. 올리고 나서 다시 즙을 덮는데요. 두엄 속에 홍어를 넣고 삭혔던 옛 방식을 지금은 항아리에 즙을 넣어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15일 정도 삭히면 홍어 속의 요소가 암모니아로 발효되면서 지릿한 맛과 향을 내게 되는 거죠. 이 홍어가 한 10일 정도 된 홍어입니다. 예. 한번 맡아보시겠습니까? 말로 설명하기. 코를 그냥 뻥 뚫릴 정도로 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삭힘의 맛. 홍어는 발효되면서 육질도 단단해지고 소화율도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아주 이거 좋아져. 근데 이거 먹어도 질리지 않고 이거 먹고 나면 술 취해도 좋고 아주 그냥 노폐물이 그냥 쫙 빠져 그 이튿날 아주 그냥 몸이 개운해요 이게요. 그래서 아주 이거 평상시에 좋아합니다. 정약전은 자산어보에서 삭힌 홍어로 국을 만들어 배부르게 먹으면 몸속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술 기운을 다스리는 데도 효과가 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맛도 맛이지만 몸에 좋은 음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홍어에 돼지고기, 묵은 김치를 얹어 먹는 홍어 삼합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남도를 대표하는 맛이 됐습니다. 그게 뭐입니까? 홍어 근이요. 홍어 근이요. 전라도 말로 거식. 홍어 거식이요.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죠? 홍어 거식이. 요거 홍어 코, 홍어 애. 매운맛을 내는 홍어찜은 숙취해소에도 그만인데요. 홍어찜은 3일 동안 숙성한 거로 홍어찜을 만듭니다. 홍어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회로 즐기라고들 하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다양한 부위와 요리로 거듭나 더 많은 사람들이 홍어를 즐기고 있습니다. 매운맛이 코까지 뻥 뚫리게 한다는 홍어찜. 알싸하고 걸쭉한 국물에 밥까지 비벼 먹으면 일품이라는 홍어애국. 입안에 넣으면 사르르 녹는 홍어애까지. 홍어의 맛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데요.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진짜로 이건 이거 묵으면 좋네. 날씨가 차면 홍어 생각, 따뜻하면 조기 생각이란 말처럼 이 겨울 제철을 맞은 홍어가 살이 한껏 올라 찰진 맛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남도만의 풍미를 간직한 남도의 참맛이 궁금하다면 정이 담겨있는 홍어의 매력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먹이를 찾아 날아든 갈매기 떼가 먼저 반기는 포항 구룡포항. 비릿한 갯내음으로 넘쳐나는 이곳은 과메기가 있어 언제나 활력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우리 구룡포에서는 가메기로 해서 서로 생활 유지도 되고 가메기 홍보차로 지금 생활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겨울 한철에 생활 수단도 되고요. 먹거리도 되고 그냥 이게 경제 수단으로 보시면 돼요. 옥기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겨울의 진미. 구룡포는 지금 과메기 천국입니다. 과메기는 홍어처럼 호불호가 아주 분명한 경상도의 겨울 별미입니다. 기름이 잔뜩 오른 꽁치를 해풍에서 말리게 되는 과정에서 기름과 살의 배합이 아주 조화로워지죠. 그래서 지나치게 기름지거나 또 퍽퍽하지도 않고 입안 한가득 넣고 씹으면은 씹을수록 고소한 향이 입안을 가득 메우고요. 콤콤함과 비릿함도 과메기의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차가운 바닷바람에 맛있게 여물어가는 포항의 명물. 사람들에게 맛있는 겨울을 선사하는 과메기입니다. 청어나 꽁치를 한겨울 바람에 말려 만드는 과메기. 구룡포에 청어가 넘쳐나던 그때는 흔하디 흔한 청어를 부엌창에 걸어서 말렸다는데요. 그때 이제 지풀가 엮어가지고 이래 달고 달아놨다가 이제 말이면 이제 뺏겨가지고 잡아 째가지고 이제 그 초집에 찍어 먹고 그랬지. 째가지고도 먹고 찌개도 먹고 옛날에 그랬다. 예전엔 청어의 눈을 꼬챙이로 꿰어 말렸다는 뜻에서 관먹어라고 불렸는데요. 시간이 지난 지금은 청어 대신 꽁치가 관먹어라는 어려운 이름보단 과메기라는 친근한 이름이 우리의 겨울을 맛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뭐 다른 고기가 있나? 청어나고 대구나고 그랬다. 맹태나고 요새는 흔해가지고 뭐 별 뭐 맛있다 해도 그 옛날 뭐지 맛이 없지. 옛날에는 배고프고 그때가네. 러시아와 일본으로 조업을 나섰던 배들이 속속들이 모여드는 동아시아 최대 어장 포항 구룡포항. 코끝에 닿는 바람이 차가워지면 이곳 구룡포엔 맛있는 진미가 찾아옵니다. 기다란 다리로 미식가들을 유혹하는 대게부터 뽀얀 속살을 뽐내며 바닷가를 수놓은 오징어까지. 구룡포에선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풍경이 됩니다. 이 동해안의 최고 전쟁기지입니다. 여기 구룡포항이. 어항도 크고 또 생산량도 최고 많습니다. 우리가 구룡포항의 연간 생산량이 작년에 해도 한 1,200억 정도로 수입을 올렸고 올게도 한 그 정도 한 1,200 정도로 매출을 올리는 그런 어항입니다. 동해안 선로 제일 큰 어항이 구룡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구룡포의 겨울을 대표하는 별미는 누가 뭐래도 과메기겠죠? 첫서리가 내리는 상강이 지나면 구룡포는 비릿한 과메기 내음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래 전국에서요 과메기 잡수로요 전국의 방방곳곳에 다 모여듭니다.
그럼요. 주말마다 손님들 굉장히 많이 오시고요. 평일에도 택배로 전국적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야 구룡포에 넘쳐나던 청어로 과메기를 만들었지만 청어가 귀해진 요즘은 꽁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과메기를 만들기엔 설이 내릴 때 잡은 꽁치가 제격이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러시아 앞바다에서 9월, 10월 달에 작업하는 꽁치가 기름기가 가장 많고 살이 최고 오를 때고 또 살이 또 육질이 탄탄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잡은 꽁치로 과메기를 해야지만 살이 쫀득하고 비린내가 적게 납니다. 사흘 밤낮을 찬바람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야 완성되는 과메기. 맛있는 과메기를 만들기 위해선 꽁치 손질에서부터 정성을 담아야 하는데요. 배를 가르고 뼈와 내장을 분리하고 얼핏 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이 단순한 작업에도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밑빨래줄에 빨래 널듯이 널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양쪽이 다 잘라져 버리면 널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대나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걸리게끔 이런 식으로 말려야 되니까. 그래서 꼬랑지 쪽을 못 끊고 꼬랑지 부분에서 멈추는 거예요. 꽁치를 통째로 말려 먹었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이렇게 먹기 편하게 손질을 해서 말리는데요. 이렇게 손질을 한 과메기를 배진 과메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메기 특유의 콤콤한 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통으로 말리기도 한다네요. 통을 만들면은 저거 뭔가 집 있죠. 집을 엮어서 10마리 20마리 해갖고 씻어서 널어갖고 겨울에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해갖고 말라가 보름 만에 15일 만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먹으면 맛이 좀 틀린가요? 예, 억수로 맛있습니다. 설이 오고요. 그럴 때 이제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해야 통과메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안 추울 때는 통과메기는 못 해 먹어요. 추워야 돼요. 많이 얼 정도. 얼음이 얼 정도가 돼야 할 수 있어요. 손질이 끝난 꽁치는 깨끗하게 몸단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물 역시 남다릅니다. 꽁치가 태어나고 자란 바닷물을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바닷물에 씻어야만 과메기 특유의 육질을 느낄 수 있다네요. 바닷물에 쌌기 때문에 고기가 탱글탱글해지고 고기가 육질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에 해가지고 두 번 헹아가 맹물에 헹아요. 고기가 육질이 좋고 말리면 고기가 반들반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세척까지 끝나면 이제 꽁치가 아닌 제대로 된 겨울진미 과메기로 변신하게 됩니다. 구룡포의 따스한 햇살과 짭조름한 바닷바람, 거기다 산에서 내려오는 상큼한 한이바람까지 더해지면 과메기 특유의 진득하면서도 깊은 맛을 간직하게 되는 거죠. 겨울에 따시고 여름에 시원한 곳입니다. 여기는 영일만 능선을 타고 북소풍이 많이 부릅니다. 북소풍이라는 거는 해풍, 바다 해풍을 머금고 북소풍이 불기 때문에 과메기에 건조하는 차가운 바람이 아주 과메기와 그 바람과 온도가 적절하게 맞는 곳이 구룡포입니다. 그렇게 얼었다 녹았다를 사나흘 정도 반복해 탄생하는 구룡포 과메기. 내장과 뼈를 제거하는 것 말고는 어떤 가공도 거치지 않아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꾸덕꾸덕하게 잘 마른 과메기는 먹기 좋게 손질한 다음 소비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야 신문지로 둘둘 말아 기름을 뺐다지만 요즘은 이렇게 깨끗하게 단장한 다음 미식가들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최근엔 이 과메기의 인기 덕분에 택배 회사까지 호황을 누리고 있다니 과메기의 인기 정말 대단하죠? 또 몇 해 전부턴 미국과 일본, 중국과 태국 등 해외로 수출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메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포항 구룡포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구룡포 사람들에겐 과메기가 최고의 효자인 거죠. 네, 과메기 맛을 좀 표현하자면요. 과메기 맛이야. 쫀득쫀득한 질감이 여자분들하고 어린이들 입맛에 딱 맞고요. 그리고 남자분들 술안주로도 최고입니다. 맛을 표현하자면 우리 씹는 맛이 너무 쫄깃쫄깃해서요. 뭐라 할까, 어린 아이들한테도 좋은 것 같고요. 술안주로도 최고예요. 구룡포의 자연과 옛사람들의 지혜가 만들어낸 과메기는 먹는 방법도 조금은 색다른데요. 이게 이제 평소 때 우리 먹는 회, 과메기, 회라고 이거 아무런 가공도 거치지 않은 회는 감칠맛 넘치는 과메기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손님들 제일 많이 찾는 회. 이렇게 해갖고 자 여러 가지 해갖고. 풋내 물씬 나는 배춧잎과 바다 내음 가득한 김과 미역, 그리고 기름이 듬뿍 오른 과메기 한 점은 환상의 궁합입니다. 햇김에다 과메기 올리고요. 물미역하고 마늘하고 청양고추 조금 썰어 넣고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정말 이만한 영양식도 안주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야채하고 다 곁들여 갖고 쪽파라든지 마늘, 뭐 고추 이런 여러 가지를 해갖고 드시면은 한층 더 맛이 있고 쫄깃쫄깃한 맛이 나고 이 과메기의 깊은 맛이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채하고 다 곁들여 갖고 먹으면. 몇 해 전부턴 조금 특별한 과메기 요리도 생겨났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과메기 음식이 탄생한 거죠. 김밥에 초밥, 보쌈에 무침까지. 야, 참 먹음직스럽죠. 갯사람들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투박하면서도 구수한 매력을 지닌 과메기. 이제 과메기는 동해안 사람들이 찾는 특별한 음식이 아닌 대한민국 누구나가 함께 즐기는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밥 속에 과메기가 들어있어도 먹어도 아무 뭐 비린내도 모르겠고 그냥 맛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또 김밥도 만들고 또 초밥 역시 이런 채소기 때문에 채소에서 야채하고 이런 이제 과메기하고 이래 이어갖고 하니까 여성분들이 이거 소화도 잘 되고 이래 좀 보기도 좀 그렇고 좀 특이한 음식 같아 싶어갖고 여성분들이 또 아가씨들이 많이 찾아요. 등푸른 생선의 대표 주자인 꽁치로 만든 과메기는 맛은 물론 영양도 풍부한데요. 자연에서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생꽁치일 때보다 더 뛰어난 효능을 지니게 된다네요. 꼼치를 반건조하는 과정에서 핵산과 오메가3의 함량이 증가하여 면역력 증가와 겨울철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또 비타민 D가 풍부하여 관절염, 뼈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아스파라긴산이 많아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난히 짙푸른 빛깔을 간직한 동해바다는 지금 바다가 선사한 계절의 진미로 가득합니다. 땅도 바다도 꽁꽁 얼어붙어 마땅히 먹을 것이 없던 겨울철, 최고의 영양 공급원이었던 과메기. 차가운 구룡포의 갯바람과 따스한 햇볕에 몸을 맡긴 채 검붉은 색으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세차게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비릿한 갯내음으로 가득한 구룡포는 지금 진득한 삶이 담겨있는 과메기로 가득합니다.